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면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지금 보시는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발췌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부동산 대책의 강력한 규제책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30번 가까이 되는 규제책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기조에 힘입어서 지금 윤 당선인께서는 부동산의 완화 정책들을 피기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그널을 본다면은 강력한 규제책에서 완화책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시점일 때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4월 같은 경우에는 청약 일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제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사전 청약이나 분양 일정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월, 5월, 6월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구독자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유튜브, 그리고 기사들, 그리고 신문, 언론사의 그런 매체들의 내용들, 국토부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이제 매물에 대한 확대가 적용될 것인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지에 따른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주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입되는 구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된 사업들, 시행사업들, 뭐 재개발, 재건축, 경매, 많은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과 상승장을 모두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은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완화,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시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과세율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끌을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이제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사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매물이 없어요.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3주택자, 4주택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거의 뭐 7, 80%의 양도세를 내면서 팔게 됐을 때는 실제로 남는 차익 실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그냥 보유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 당선인께서 중과세 완화를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계속 시장에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화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뉴스들을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보유세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많이 낸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공시가가 굉장히 높게 올랐기 때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보유세를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이 주택을 팔아가지고 보유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양도세를 너무 과도하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팔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현상에 머무르는 거예요. 유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현 상황이 부동산 그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런 중과세 1년 완화에 따라서 시장 매물들이 나올 수 있게 이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러면 왜 5월 11일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5월 달에 시행을 해도 되는데, 왜 지금 현 정권한테 이 양도세 완화에 대한 것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제 주택수 보유 기산일이 6월 1일,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팔 수 있는 이 중과세 완화를 발표하게 되면은 이미 이 6월 1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보유세 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또 1년 동안 시간을 내가 확보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이 조금 기다려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4월이나 5월에 이 중과세 1년 완화를 발표를 하게 된다면, 바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6월 1일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전에 미리 처분을 한다면 보유세 부분에서 절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보유세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6월 1일 전에 매물을 내놔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 당선인도 이제 부동산 정책팀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가지고 매물들이 6월 1일 전에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중과세 1년 완화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2년이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그냥 생각으로는 1년 유예 완화를 하고 유예를 할 것 같아요. 1년 더 추가 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 애초에 2년을 완화하면 되는데 왜 1년 완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력하게 팩트로 두느냐. 그 이유는 2년 완화를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길죠. 그러면 매물 출현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1년 완화한다는 이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이 데드라인 안에서 매물을 한번 출현시키고 나서 추후에 다시 이 유예가 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4월이나 5월에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일부 보유세 절감을 채택하려고 하는 매물들이 출현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4월에 시행이 된다, 5월에 시행이 된다, 6월 1일 전에 만약에 출현하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6월 1일 전에 무조건 잔금을 치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보유세 절감을 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이때 매물을 만약에 내가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지금 현재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조정된 가격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4월이나 5월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6월 1일이 만약에 지나가게 된다면은 이제 1년 동안 유예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보유세도 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1년 거의 다 되는 막바지 달 또는 한 달 전 이런 그 기간에 다시 매물이 출현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년을 만약에 본다면 제가 봤을 때 6월 1일 전에 시행이 된다면 그 전에 저렴한 매물들이 출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1년이 다 되는 시점까지 가가지고 이제 보유하지 않고 팔려고 하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물을 출현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그 시장을 내다본다면 이렇게 일부 매물이 소화되고 난 후에 1년 정도 다시 중과세 완화를 할 거고요. 다시 시장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조를 필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1년 완화 시점 이후에 또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공약에 있는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빠르게 만약에 완화를 시키게 된다면 이 매물 출현이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보유세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좀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보유세까지 완화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주택을 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의 완화 시점은 조금 뒤로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물들이 출현해가지고 시장 정상화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난 후에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제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를 요청한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양도세 완화가 빠르게 4월이나 5월부터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현행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 2주택자에 대한 기본세율은 6%에서 45%인데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를 중과세합니다. 플러스 20% 이
기본 세율에서, 그리고 플러스 30%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0% 30% 중과세를 하다가 중과세를 완화하니까 이렇게 많이 가격을 깎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내가 세금을 깎아주는 그 기준은 내가 보유세를 내면서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면은 보유세가 많이 오르고 공시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A, B, C의 아파트를 다 가지고 갈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한 다주택자들, 그리고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이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주택들을 내가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지고 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A급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강남역에도 있고 서울의 핵심 지역, 그리고 수도권의 핵심 지역, 여기 생길 곳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 주택들의 가격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갈 거야. 나는 뭐 중과세 이런 거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ABC의 주택을 그냥 가져갑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ABC의 주택이 있을 때 이 C 주택이 못난이 주택 또는 입지가 좀 안 좋은 주택이라는 거예요. 이 주택을 팔고 싶었는데 중과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팔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C 주택을 팔 수 있겠죠. 그리고 B 주택을 팔 수 있어요. 매물의 증가 현상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주택들을 내가 팔고 싶었는데, 막연히 팔려고 했었는데 중과세에 따라 가지고 못 팔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쓰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지금 주택을 팔려고 했는데 다주택이어서 이 중과세 때문에 못 팔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1년 해준다니까 나는 모르겠어. 보유세 이런 거 모르겠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 이 주택을 너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팔고 싶었는데 팔지도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들을 다 처분하고 1주택자 를 보유하면서 비과세 여건을 만들면서 상가라든가 토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매물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 경쟁이 일어나겠죠. 가격 경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매물들이 출현을 하고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 가격들이 하락기로 만약에 들어든다, 조정기로 들어든다, 그러면은 용기 내서 이 주택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가 겪어봤는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 8년도까지 그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그 다세대 빌라까지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경매 법정에 갔을 때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 아기를 업은 아기 엄마들이 경매 법정에 나와서 아기들이 울 정도로 그렇게 경매장에 바람이 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 조정을 받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니까 가격이 하염없이 떨어지거든요. 그때 뭐 완화 정책들을 피고 뭐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단기간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포감에 있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기가 2012년 13년도까지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 내가 원하는 신도시 미분양 아파트들 가가지고 찍으면 다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다 핵심적인 지역에.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택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심리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서서히 주택 가격이 이제 완화책들을 피면서 가격이 또 반등하는 시점이 조금씩 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선에서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3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가격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것을 봤을 거예요. 살려고 해도 사지를 못해요. 내가 계약을 해도 배액 배상을 당하면서, 파기를 당하면서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양도세 완화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주택을 사고 싶어서 매물이 없었는데 매물이 시장에 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장에 매물 출현했을 때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파는 물량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강남에 하나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 하나 있고, 그리고 마포에 하나 있으면 마포 거 파는 거예요. 성동구 거 파는 거예요. 강남 거를 남겨두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동구나 마포에 있는 아파트가 나쁩니까? 입지가?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 다주택자들이 봤을 때는 이 입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남보다 나쁠 수 있지만은
충분히 A급지의 물량들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약에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시장에 출현하는 매물들을 한번 보시고 입지가 좋은 곳에 그런 사려고 해도 나오지 않은 매물들이 만약에 출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매물들이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죠. 왜냐면은 매물 같은 경우에 일반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내가 잔금을 치러야 되죠. 중도금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 지금 이런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매물들이 나왔을 때 이 매물을 살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종잣돈 하나도 없다, 계약금도 없다,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전혀 뭐 이 지금 매물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익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매물이 없어 가지고 좀 고민을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매물들이 지금 이제 출현될 수 있는 시점에 다가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시장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변의 매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매물이 싼지, 어떤 매물이 입지가 좋은지, 그리고 어떤 매물을 내가 포커스해가지고 살 것인지, 내 집 마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에 딱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후에는 1년 동안 양도세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제가 봤을 때 1년 더 유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계속 매물이 나오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들이 지속해서 나올 거고요. 이런 완화 정책들을 계속 피면서 이제 사전청약이라든가 아파트 민간 건설사의 분양들, 그리고 민간 임대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를 이제 활성화시켜 가지고 다시 시장에 계속해 가지고 주택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할 거예요. 다만 이렇게 또 분양 물량들이 추후에 예정된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택 가격들이 이제 조정을 일부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공사 대금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오르고,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많이 오릅니다. 기름가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많이 지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지속해서 이제 부동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이러한 매물들이 실현이 되고, 그리고 이 매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될 거고, 그리고 취득세 감면이라든가 그리고 LTV, DSR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킬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실거주를 통한 실수요자한테는 많은 그런 완화책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집 사라, 집 사라, 집 사라 많이 얘기했어요. 그때 집 안 샀죠. 많은 사람들이. 나 안 살 거야. 떨어지는데 왜 사? 내가 바보야? 근데 지금 현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최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샀어야지 지금 현재 2배, 3배 오른 내 집에서 배 부르게 따뜻하게 있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장이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택을 당연히 아마 많은 분들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만약에 조정을 받고 떨어지면 또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또다시 반등을 하고 계속 상승과 반복을 통해 가지고 우상향 하겠죠. 이런 시장에 내가 어디에 이제 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6월 1일 이전에 만약에 매물이 쏟아지게 될 개연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때 이전에 나오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으로 나오는 매물이기 때문에 일정 가격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좀 가격이 낮은 금액에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월 1일 이후에 나오는 매물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예이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 이제 관망세를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망세를 타고 1년 가까이 됐을 때의 또 매물 출현들 또는 거래가 하락 조정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시점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유예를 통해 가지고 매물이 출현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유세의 완화, 그리고 부동산의 민간의 그 건설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많은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이제 이루게끔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0%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 정권의 부동산 시장보다는 그래도 시장 경쟁 상황에 의해서 좀 조정 내지는 어떻게 보면 폭등 수준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이렇게 유예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종잣돈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일반 분양 물량들도 많이 확대될 것 같으니까 그런 물량들 예의주시 하시면서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시기를 빨리 당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많은 무주택자 분들한테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 없이,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 없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생애 최초 무주택자 분들 그리고 실거주를 위한 분들한테는 이런 금리에 대한 완화 그 혜택들을 좀 주면서 세 부담을 좀 줄이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잘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 현명하게 결정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